자,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서민들, 중산층들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도 뭐 중산층이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 현금 5,000불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매일 그 할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미국 중산층이에요. 집이고 차고 다 할부죠. 그래서 집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위기가 발생하는,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몇 년을 저축해서 이 꿈을 이루는 게 미국 중산층의 수준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보다 임금이 더 하락했다고 제가 말을 했죠. 자, 그런데 현재 세계를 휩쓰는 인플레가요, 그리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공황으로 가고 있는 이 엄청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완전히 그냥 뒤흔들고 있고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 미친 기름값 때문에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체로 보면 미국은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의 도심 핵심은 집값이 비싸니까 거기서 멀리 벗어나야 집값이 싸죠. 그래서 서민일수록 이 통근 거리가 깁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한국처럼도 이 활성화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자가 운전으로 출퇴근을 하지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기름값 올라가는 거, 미국에는 뭐 그 다 가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스플레이션이 다가오면서 갤런당 6달러가 넘는 초고유가가 생기고 있고, 원래 고물가에다가 고유가까지 덮치면서 소득 감소 효과가 지금 삶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가가 한국식으로 환산하면, 이거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갤런당 6.71달러, 한국어로 환산하면 리터당 2274원이에요. 그래서 1달러당 최근 환율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미국의 기름값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2,200원대, 2,100원대 이렇게 걸쳐 있죠. 그래서 1년 전에 주유통을 절반 채우면 40달러인데 이제는 62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기름 싸다는 게 옛날 말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 이 1982원 하는 주유소 리터당 앞에 지금 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기다려야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평균 연봉이 17만 달러 달하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실리콘밸리도 비싼 기름값, 고물가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에 보면 오늘 아침에 놀라운 어떤 기사가 났습니다. 최악의 인플레로 미국인 58%가 하루살이, 즉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 먹고 사는데 월급이 다 나가서 한 푼도 저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봉 25만 달러, 3억 2천만 원을 받는 고소득자 중에서도 30%가 다음 월급 받기 전에 월급이 다 나가버려서 쓸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 사는 미국인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비 감소는 미국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부유층도 지금 소비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소득층이라고 월급을 받아본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대부분 금융자산 투자 등에서 소득이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좀 펑펑 쓰고 살았는데, 지금 그런 데서 소득이 이제 올스톱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들도 소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의 임금이 많이 올랐음에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이 낮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포브스 설문조사에 미국인 3분의 2가 생활비가 부족해 저축을 허물고 있다. 그래서 저축을 빼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한참 이 생활 열심히 하는 26세에서 41세 연령대에 80%가 저축을 허물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주택 소유율이 낮은 젊은 층이 급증한 주거 렌트비 인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인 75%가 향후 3개월간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저축도 없다. 내가 말했죠. 5,000불 저축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는 오히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의 저축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서민층부터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최고 경영자의 임금은 평균 연봉이 136억, 일반 직원의 연봉은 3,079만 원으로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만 그러냐? 일본 청년들은 아버지 때보다 더 가난하다. 오늘 조선일보 나왔지요. 그래서 20대 독신 남성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1990년대보다 15%나 떨어져서 2,571만 원밖에 안 된대요. 연간 쓸 수 있는 돈이요. 90년대는 3,017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일본이 17% 줄어들었다. 제가 일본의 이 연봉이 80년대보다 줄어들었다고 한 말이 지금 이 통계, 니혼 계좌의 일본 경제신문의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대졸 직장인 임금 수준이 제자리인데 사회보장료, 보험료 등은 엄청 늘어났다. 자, 과거에 일본에는 이 기업들이 사회보장을 해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직장이 이제 평생 직장이 되지 않으면서 젊은 층에 지금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G7 국가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의 그 기시다 수상이 총리가 G7 각오하지만 일본의 26에서 40세 젊은 층의 평균 연간 가처분 소득이 일본은 3,340만 원에 불과해서 OECD 7개국 중에 꼴찌고 미국의 5만 달러와 비교해서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의 임금 차이를 보니까 90년대에는 30대 초반의 임금이 20대 초반보다 51%가 높았는데 이제 2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취업해서 한 10년이 있어도 월급이 안 오른다. 그래서 소득 감소로 긍정적인 생활이 어려워져서 8세에서 34세 40%가 결혼 자금을 결혼의 장애물로 여기고 친가에 머물고 있고 출생률도 감소하고 있다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에도 조선일보에 40 넘어서도 캥거루족 생활한다. 취업난 주거비 부담에 결혼이 늦거나 안 해. 40 넘어서도 9.2%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19세에서 49세 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취업자는 43.6%가 부모 곁에 붙어 있고 40대가 동거하는 게 9.2%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경향신문에 10억 넘게 가진 노인이 더 불안하다. 자, 이게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노인 중에 이제 1,500만 원 재산 있는 사람, 10억 있는 사람 해서 이제 총 6개를 단계별로, 재산 단계별로 나누어서 측정해 보니까 1,500만 원 미만 거의 가진 게 없는 노인이 불안이 가장 크지만 이제 5억, 10억으로 올라갈수록 불안이 적었는데 10억 이상 집단에서 다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소득 분위로 1에서 5분위로 나눠보니 1에서 이제 불안이 가장 크고 4분위까지는 불안이 줄어들다가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에서 불안이 늘어나더라고요. 이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 비율이 80%에 달하는 78.1이고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중에 15.5%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돈이 다 잠겨 있으니 10억 이상 돈이 있다라는 노인도 그야말로 실제 현금은 한 1억 5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돈이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망가지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공황 전에 이 서민의 삶의 행태를 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 구조가 명확하게 고장이 났다는 거고, 근데 이거를 고장 났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인이나 기득권이 말하지 않고 서민이나 중산층은 원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맥없이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가면 갈수록 사는 게 좀 나아야지. 아니, 세상이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의 삶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송두리째.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 90년대보다도 더 못한 삶이 진행되고 있다. 제가 항상 인간은 90년대에 제일 잘 살았다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기에는 정치인과 기득권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불리하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생기고 위에는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심화되어서 대공황이라는 게 터질 때까지 수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려가 세상이 이제 리셋이 되고 서민 대중 중산층들이 분노하게 될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새로운 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포 15조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든지 국가적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생필품 가격 인하라든지 그리고 사교육을 국가에서 한다든지 노인 요양을 돌본다든지 이런 문제들은요 다 새로운 리셋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국을 겪어야 서포 15조의 정책들이 채용될 수 있다. 인간이 미련한 거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